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제 기념식에서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자며 북한을 향해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북 신뢰가 어긋난 상황에서 종전과 평화, 번영의 화두를 꺼내며 남북 관계에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지와 공동의 노력을 거듭 제안했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남북 관계가 좀 위중한 상황에서 열린 한국 전쟁 70주년 기념식. 여느 때와 다르게 또 저녁에 열리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예전과는 남달랐는데요. 어제 기념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밤에 하니까 훨씬 더 숙연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희 아버님도 참전 용사하십니다. 6년 아, 정도, 네. 6년 동안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만 6년 동안 참전하셨고요. 그러나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 있죠? 예. 위원장의 이제 당정의 군사위 예비 회의를 열어서 군사적인 조치를 이제 보류를 했고,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군사적인 중앙위 위원장으로서 군사적인 조치를 유보했다고 그러면 네. 대남 관계 책임자급인 김영철도 이 남북 관계에 대한 적대 행위를 이제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진정 국면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긴장도가 낮아진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전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으면서 이번에 볼턴 그 회고록에서 일본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방해하는 그런 대목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네네. 아마 거기에 대한 유감도 이번에 그 기념사에 좀 들어있었던 것 같은 소회를 좀 느꼈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로 뭐 노령층을 배려해서 저녁에 이제 기념식이 열리기도 하고요. 또 어제 기념식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우리 국군 유해 147구가 북한 땅에 묻혀 있다가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예, 됐는데 예. 이게 대통령이 참전 영웅들을 직접 맞는 것도 상당히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근데 예. 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게 겨우 7구뿐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면 아직까지 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그 부분은 뭐 만시지탄이라고 지금이라도 뭐 다행한 일이고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전사자나 실종자 유해 발굴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에 정말로 국력을 집중할 정도로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국격입니다, 국격.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제 좀 늦게 시작이 되고, 뭐 지금 뭐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나 이제 이 신원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DNA를 추출을 하면 되지만 이미 뭐 1950년대에 그런 일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유해를 발굴한다고 해도 신원 확인은 매우 어렵죠, 지금 네. 상황에서. 그렇군요.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남북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어제 대통령이 내놓은 그 메시지, 대북 평화의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뜻도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사이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 뭐 이런 표현들을 했거든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대화의 국면으로 다시 좀 돌아가자라는 이런 유화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뭐 그 당연한 거고요. 예. 뭐 이미 뭐 대통령 연설에서도 나타났지만 뭐 도발에는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네. 지금 강대강 국면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것도 사실은 강대강 국면은 아니거든요. 예. 뭐 지금 도발이라고 하는 잘못된 위험한 수단을 선택하고 있지만 결국 이 문제도 대화로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지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유동적인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아마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대화 분위기를 여건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북한도 일정한 호응을 이제 1단계 대남 압박 공세는 이제 1단계에서 잠시 이제 잠정적인 어떤 휴지기를 갖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대화 재개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긴장된 국면이 있었지만 이 시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화 재개의 모멘텀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좀 강조하신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그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보일까요? 일단 저도 오늘 노동신 아침을 봤는데요. 네. 공세적인 얘기 또 전혀 없습니다. 이제 며칠 어. 전 김정은 위원장 예비회의에서 군사 조치를 보류한 이후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남 비난 공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예. 또한 여러 가지 무력 시위나 어떤 공세적인 언급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주 고강도의 시위나 압박을 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이제 방향을 선회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러나 어느 정도 명분과 실리, 그다음에 여건이 보장된다 그러면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 얘기도 오히려 자기들이 해야 될 얘기, 우리 보고 자중하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뒤집어 얘기해 보면 본인들도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뭐 그렇게 북한 내부 상황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긴장된 국면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당장 이렇게 갑자기 입장을 바꾸기는 힘들어도 결국은 대화밖에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예. 근데 문 대통령이 어제 기념식에서도 이 오랜 전쟁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전 선언을 언급했는데 여당에서도 종전 선언을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예. 지금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뭐 물론 이제 그 군사 행동을 보류를 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철회된 것도 아니고 북한이 완전히 지금 뭐 태도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도 아닌데 벌써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를 하는 게 좀 시급하다, 좀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운전자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볼턴 회고록을 보면 결국 미국과 북한이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는 게 곳곳에 드러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중한 상황일수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고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종전선언은 원래 우리 아이디어입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갈등 관계에서 전쟁 끝나고 종전선언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냥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평화협정 안에 1조가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이라는 단계는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전쟁이 국제전쟁이고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이 평화협정을 단기간에 체결하는 게 어려운 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협정과 종전선언을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로서 우리가 종전선언을 고안해낸 거고 노무현 정부 때.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하면 그것이 이제 평화협정 체결은 아니지만 예. 종전선언은 남북한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북미도 할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를 만들 수 있고 평화협정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만 네.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국제전쟁이니까. 그러나 종전선언은 남북한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이런 무력 시위나 무력 도발을 할 명분도 사라지고 또 평화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남북이 이 상황에서 오히려 종전선언을 하면 네. 이 무력 대치 국면을 끝낼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아이디어는 뭐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오히려 종전 선언을 하기엔 더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그 마침 통일연구원에서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내놨습니다. 2020년에 이제 통일 의식을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우리 국민 1,000여 명의 응답자 가운데 54.9%가 통일보다는 남북의 평화 공존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보다는 지금 어떤 뭐 긴장 관계 없이 남북한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공존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 통일 여론조사의 그 숨겨진 이제 면들 저희 통일연구원이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작업의 일환인데요. 네. 뭐냐면 사람마다 통일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독일처럼 되는 통일을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네. 어떤 사람은 양국 체제가 있으면서 일국 양제 중국 대만 혹은 중국 홍콩처럼 그렇게 잠정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통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 완벽한 의미의 통일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나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경제적인 번영을 공유하면서 이 동반자 형태로 장기간 지속하는 형태도 통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통일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수치가 많이 나오지만 그 통일의 형태를 세분화하면 다양한 답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통일과 그다음에 이제 분단 체제를 해소하는 다양한 방식을 찾아내는 작업의 일환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본다고 그러면은 이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뭐 국민 한 명 한 명 들어보면 당연히 이제 통일에 대한 그 개념이라든지 생각들이 다들 다를 텐데 세대별로도 응답이 상당히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는데 보면은 평화 공존을 선호한다는 대답이 일단은 2016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일수록 지금의 이 평화 공존을 통일보다는 더 선호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이게 통일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이제 우리 국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도요. 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도 3단계거든요. 하나는 이제 화해 협력. 이거는 이제 싸우지 않고 경제적인 번영을 같이 하는 단계고. 네, 두 번째가 이제 남북 연합입니다. 뭐냐면 두 개의 체제가 공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국가 이체제, 그러니까 국가의 하나의 우선 아래에 예, 두 개의 체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통일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장기간의 화해협력 단계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사실상의 통일이죠.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하고 남북이 경제 공동체 하나가 되고 네, 남북이 오갈 수 있는 체제는 같이 있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젊은 세대는 하나로 살았던 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화 공존을 우선하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장기적인 궁극적인 통일을 지향하되 장기적인 이 화해협력 단계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단기로 끝날 것 같은 국가연합 그리고 통일로 가는 이런 로드맵을 구상을 한다 그러면 예. 뭐 지금 젊은 세대의 통일관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국가의 통일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세대별로 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우리가 좀 종전 선언이라든지 이런 뭐 단기간에 그런 계획들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